네,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안종현 경매TV를 운영하고 있는 안종현입니다. 회원님 그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수원 영통구에 소재하는 근린주택이 이제 경매가 진행되었고, 경매 사건을 보니까 임차인이 43명이더라고요. 근데 이걸 단순하게 이제 텍스트로 해가지고요, 몇 글자를 답변 드리기에는 좀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불 영상물로 제작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회원님 먼저 유튜브 상에서 네이버 상에서 질문하신 내용이네요. 그죠? 내용인데 보니까 아마도 보니까 제가 볼 적에는 우리 회원님은 저기 보시니까 전세 보증금 2천만 원에 전세 보증금 2천만 원이죠. 그죠? 전세 보증금 2천만 원에 여기 보시니까 월세 20만 원에서 1년 정도 계약을 하셨다가 묵시적 갱신으로 1년 더 살다가 뭐 이사를 나가셨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 상태에서 보니까 이제 임차권 등기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2019년도 9월 달에 임차권 등기를 하셨고, 임차권 등기 명령 났고, 잘 하셨어요. 보증금 2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회원님 그 질의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그 지연 이자 이 부분에 있어서 반환 요청 청구를 할 수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연 이자 해가지고, 밑에, 거기 보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은 지연이자 작성할 때, 이거 작성한다는 것은 이게 법원에서 어떤 뭔가 이게 그럼 지금 혹시 직업명령 결정이 받으셨습니까? 직업명령 결정을 받으셨다면, 법원으로부터 어떤 결정을 받았다면은요, 그때부터 송달일로부터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2% 판결문 등 직업명령 결정분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요, 이건 그런 의미가 없어요. 연 5%, 12% 여기서는요, 일반 개인이 임의적으로 결정 지을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판사님들이 이랬듯이 판단 내릴 그런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회원님 보니까, 글쎄요, 좀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제 뭐 동생이나 지인이 남의 집에 전세 들어가 산다고 그러면요, 저는 이런 물건은 들어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앞으로도 회원님 이런 물건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임차인만 보니까 43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밑으로 쫙 내려볼게요. 임차인 보면 상당히 많아요. 임차인에 보니까 제가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임차인 보면요, 보십시오. 이게 보니까 이게 그냥 완전히 뭐 43명이잖아요. 그죠? 또 저기 최근에 또 저희 카페 회원분의 지인이신데, 이분이 저 서울 어디입니까? 관악구 신림동 쪽에 요 본건과 같은 그런 물건이에요. 근린주택인데요. 거기는 보니 임차인이 50명이 넘어버려요. 50명이.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나마 요 본건 같은 경우 임차인들의 보증금액이 4,500만 원이니까 이게 저당권 설정된 시점이 말이죠. 설정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보시면은 2011년 9월 달에 저당권이 설정됐거든요. 이 당시에 보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 6,500만 원 이하 2,200까지 최우선 면제 받으러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임차인들이 보증금액이 전부 다 거의 뭐 4,500 뭐 이렇게 됐네. 어떤 분은 500만 원 돼 있고, 우리 회원님은 아마 보증금액 2천만 원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원님 당연히 이제 우리 회원님은 제가 볼 적에는 아마 제 추측에는 이분 같아요. 그죠? 이분 같고, 나머지 거의 다 뭐 4,700, 4,500 다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했기 때문에 배당 못 받아요. 이런 땡에 한 푼도 배당 못 받고 그냥,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네요. 잠깐만 이제 화면 조정해 드릴게요. 지워버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4,700만 원인데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요구를 했거든요. 그럼 이분은 이런 땡에 한 푼도 배당이 안 주어집니다. 안 주어지고 그냥 낙찰자한테 왜냐면 배당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방 빼고, 그러니까 참 정말로 참 피 같은 돈 아닙니까? 4,700만 원 이게. 근데 우리 회원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여기에 이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근데 임차권 등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임차권 등기 하셨고 배당 요구를 안 하신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잠깐만요. 이게 배당 신고인데 이게 나와 있잖아요. 신고가 다른 분들은 전부 다 뭡니까, 배당 요구를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 회원님이 아마 21번 분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X로 나와 있거든요. 임차권 등기를 하셨어요. 근데 배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2천만 원, 보증금이 2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2천만 원 천억에 다 배당 받을 수 있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지연이자 뭐 연 몇 프로 이것은요 일반 개인이 그냥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하긴 지급명령 결정이 나면요 그 결정문에 보면 아까도 질문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언제부터 몇 프로 언제부터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채무자한테 그런 내용을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나아가서 경매 사건에 있어서 만약에 그런 판결문을 받았다 그러면요 그런 판결문 가지고 이제 이 본건 같은 경우에 배당 요구 종기일이 언제입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이 보세요 2022 작년이네 그죠? 그럼 이미 늦었어요. 판결문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요 어쨌든 이해관계인들은 어쨌든 죽이든 밥이든 2020년 2월 25일이죠 배당 요구 종기일 이때까지 만약에 법원으로부터 어떤 지급명령 등 판결문 받았다 손치다 이거죠. 그럼 그 판결문을 보니까 뭐 2% 뭐 5%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죠. 그러한 권리에 대한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2020년 2월 25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근데 현재 2021년 9월 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회원님은 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특히 이제 집주인들이 그 보증금 반환을 지체함으로 인해 가지고 임차인들이 때로는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대단히 죄송스러운 생각이 듭니다만은, 보증금이 2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2천만 원 전액 다 배당받는 것만 하더라도 다행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아까 저는 네이버에서 건강한 부자 클럽이라는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카페 회원의 지인분 같은 경우는 서울 관악구의 신림동에 소재하는 근린주택인데요. 전세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이었대요. 그런데 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 대상도 안 되고 또 확정일자조차도 안 받았대요.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도 안 돼, 확정일자 안 받았으니까 우선 변제도 안 돼. 이분 같은 게 젊은 양반인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낙찰자한테 인정에 호소해라. 거숙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안 그러면요, 낙찰자가 독하게 나간다면 당신 이사비용 해가지고 한 돈 100만 원, 한 200만 원 정도 받고 그냥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 해줬다는 것이죠. 그거 대비해가지고 우리 회원님은 보증금 2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2천만 원 전액 다 최우선 변제로 배당 받을 수가 있다면은, 이나마 좀 제가 볼 적에는 불행 중 다행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는요 이런 물건 안 했습니까? 이런 물건은요 절대로 싸다고 해서 들어가실 게 아닙니다. 참고로 제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임차권 등기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법원에 지정하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따로 어떤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할 수 없다라는 이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2005다 33,039호 대법원 판결 내용이거든. 교체 판결 내용을 제가 상당히 압축을 했습니다만은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우리 회원님은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 하셨잖아요. 그죠? 하시고 나서 다른 데로 이사 가셨잖아요. 그건 괜찮아요. 그 후에 그 임차인이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뭡니까? 이게 당연히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시고, 혹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법원에서 혹시 말이죠 경매 그 계장님이 깜빡해가지고 그 배당 요구 안 하네요. 그럼 배당 안 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대비해가지고 사건번호 아니십니까? 이 사건번호 살포시 메모하셨다가 혹시 만약에 그쪽에서 그런 이야기 하면 이 대법원 사건번호를 밀어버리십시오. 그렇게 하셔가지고 회원님의 어떤 보증금 전액을 다 배당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안종현 경매TV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냐면요, 내가 경매 투자를 하기 위해서도 경매 공부를 해야 되지만은 내가 이제 한평생 살아가며 있어가지고요, 남한테 당하지 않으려면요,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경매 공부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부동산 공부하는데 가장 적합한 분야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운영하는 안종현 경매 TV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옆 20시입니다. 8시, 저녁 8시에 경매 라이브 방송을 약 한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참가비는 없지요. 공짜지요. 그러니까 8시쯤 해서 제 채널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참여하셔가지고요. 경매 관련된 즉 부동산 관련된 재테크를 공부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